60세 이상이라면 오늘 이야기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그냥 쉬는 게 약이지. 하지만 저는 30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쉬는 몸은 낫습니다. 움직이는 몸은 회복합니다. 의학적으로 근육은 60세 이후 매년 1%씩 줄어듭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단 10분의 침대 위 운동만으로 이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버거운 분도 괜찮습니다. 움직이지 않아도 근육을 깨우는 신호를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72세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무릎 관절염 때문에 1년 동안 거의 걷지 못하셨죠. 하지만 하루 10분 침대 위에서 다리와 발끝을 천천히 움직이는 훈련을 시작하셨습니다. 3개월 후 그분은 제 진료실 문을 걸어서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다시 걸을 수 있어요. 그 한마디가 제 30년 진료 중 가장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근육의 과학입니다. 근육은 기억합니다. 한 번 움직이면 다시 깨어납니다. 한 번 자극을 주면 다시 자라납니다. 문제는 시작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많은 연구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근육은 젊은 세대보다 느리지만 회복 능력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즉, 나이 때문이 아니라 습관 때문입니다. 근육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쓰이기를, 다시 불릴 순간을. 혹시 당신은 지금도 나는 이미 늦었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 가장 이른 때입니다. 근육은 언제든 반응합니다. 심지어 누워있는 상태에서도.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단 10분으로 근육을 다시 살리는 3가지 움직임과 5가지 핵심 원리, 그리고 절대 해서는 안 될 3가지 습관을 알게 되실 겁니다. 모두 침대 위에서 지금 바로 따라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잠깐, 시청자 여러분은 지금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서울인가요? 부산인가요? 아니면 제주도나 해외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도시 이름이 바로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같은 길 위에서 함께 운동하고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시면 10년 후 당신의 근육에 일사말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신다면 오늘부터 근육은 다시 깨어날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바로 일어나기 전 그 10분이 근육의 운명을 바꿉니다. 이 시간대는 몸이 가장 순수한 상태입니다. 밤새 굳어있던 근육, 느려진 혈류, 잠든 신경이 단 한 번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은 땀을 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년의 근육에게 필요한 건 힘든 운동이 아니라 깨어나는 신호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침대 위 회복 루틴입니다. 이 운동은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근육 깨우기 단계. 둘째, 혈류 순환 단계. 셋째, 근력 회복 단계. 첫 단계는 발끝 펌프 운동입니다. 누운 상태에서 발끝을 몸쪽으로 천천히 당겼다가 펴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 단순한 움직임이 종아리의 근육을 자극하고 정체된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리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의학 논문에서도 이 동작이 하지정맥 순환을 개선하고 근육 손실을 완화한다는 사실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침대 위 발끝 움직임만으로도 노년기의 근육 감소를 20% 늦출 수 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무릎 세우기와 들기입니다. 한쪽 무릎을 천천히 세우고 5초 동안 유지한 뒤 다시 내립니다. 이 단순한 동작은 허벅지의 대퇴사두근을 자극해 근육의 중심을 깨웁니다. 이 근육이 강해져야만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재활의학과에서는 이 동작을 기립준비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누워서 시작하지만 결국 서기 위한 연습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팔과 다리의 교차 움직임입니다. 왼팔과 오른다리를 동시에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리고 반대로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뇌와 근육의 연결을 회복시키는데 탁월합니다. 신경계는 좌우 교차 자극을 통해 균형 감각을 되찾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단순한 근육 운동이 아니라 뇌와 근육의 협동 훈련입니다. 의학적으로 근육은 단순한 조직이 아닙니다. 하나의 호르몬 공장입니다. 움직임이 생기면 근육에서 마이오카인이라는 물질이 분비되어 혈당을 조절하고 염증을 줄이며 면역력을 높입니다. 즉, 근육을 움직인다는 건 몸 전체를 치료하는 행위입니다. 이 루틴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힘을 주지 말고 자극을 주십시오. 몸이 반응하기 시작하면 근육은 다시 당신의 편이 됩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내 근육은 깨어났는가? 그 대답이 이해가 되도록 내일 아침 눈을 뜨면 꼭 10분만 시간을 주세요. 그 10분이 당신의 다리를 다시 걷게 만들 것입니다. 사람은 걷지 못하게 되면 자신감을 잃고 자신감을 잃으면 더 걷지 않게 됩니다. 이 악순환의 출발점은 아주 작습니다. 바로 발끝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 중에서도 발끝은 가장 먼저 노화의 신호를 보냅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쥐가 나거나 발바닥이 뜨거워지거나 발목이 무거워지는 이유는 모두 혈류순환이 막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발끝 하나를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온몸의 순환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의학적으로 발끝의 움직임은 심장 다음으로 중요한 제2의 펌프 역할을 합니다. 발가락이 오므려지고 펴질 때마다 정체된 혈액이 다시 위로 밀려 올라갑니다. 이 단순한 순환의 흐름이 바로 근육 회복의 첫 신호입니다. 한 78세 남성 환자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른쪽 무릎 수술 후 다리의 힘이 거의 사라져 혼자 일어나지도 못하던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단 한 가지 숙제를 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발끝을 30초간 움직이세요. 그게 오늘의 운동입니다. 그분은 웃으며 그게 운동입니까? 라고 물으셨죠. 그런데 한 달 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발의 감각이 돌아왔고 다리의 붓기가 빠졌고 그 후 3개월 만에 보행기를 놓고 스스로 걸었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발끝이 나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신경의 길이 회복되고 근육세포가 다시 작동한 결과입니다. 최근 재활의학 연구에서도 확인됐습니다. 발끝 움직임은 근육의 재활뿐 아니라 뇌 기능에도 영향을 줍니다. 움직임을 감지하는 신경 자극이 척수와 뇌를 깨우기 때문입니다. 즉, 발끝을 움직이는 순간 뇌가 걷기 명령을 다시 학습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강도가 아닙니다. 리듬입니다. 하루 2회 아침과 저녁 각 1분씩 천천히 발끝을 움직이세요. 하루에 단 2분, 그러나 꾸준히. 이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근육의 언어를 다시 배우는 과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작은 움직임으로 정말 근육이 회복될까라고 묻습니다. 그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근육은 크게 쓰기 전에 작게 깨워야 합니다. 마치 잠든 아이를 갑자기 흔들면 놀라듯 오랜 시간 쉬었던 근육은 천천히 불러야 합니다. 작은 자극이 모여서 큰 힘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발끝을 움직였습니까? 아직 아니라면 지금 이 순간 천천히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 펴보세요. 이 짧은 행동이 당신의 다리를 다시 걸을 수 있게 만드는 첫 걸음입니다. 근육은 산소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노년층은 근육이 약해서가 아니라 산소가 도착하지 않아서 힘을 잃습니다. 숨이 얕아지고 가슴만 들썩일 때
근육은 마치 물이 끊긴 논처럼 말라갑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3단 호흡 운동입니다. 이건 복잡한 명상이 아니라 몸의 엔진을 다시 켜는 단순한 기술입니다. 첫 단계, 깊게 들이마시기.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배가 부풀도록 합니다. 이때 허리가 침대에 닿는 감각을 느끼세요. 숨이 복부까지 내려가면 혈관이 열리고 산소가 다리와 팔끝까지 퍼져나갑니다. 이건 근육이 지금 에너지를 받을 준비가 됐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단계, 멈추기. 숨을 3초 동안 머금습니다. 이 정지의 순간이 중요합니다. 몸 안에 압력이 올라가면서 모세혈관이 미세하게 열립니다. 그 틈으로 산소가 근육세포 속으로 스며듭니다. 짧은 정적이지만 근육은 그 안에서 생명을 충전합니다. 세 번째 단계, 천천히 내쉬기. 입으로 부드럽게 내쉬며 후 소리를 내세요. 이때 복부의 힘을 느끼면서 불필요한 긴장을 함께 내보냅니다. 피로물질, 젖산, 불안까지 함께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이 3단 호흡을 5회 반복해 보세요. 그 다음 몸의 감각을 느껴보면 심장이 약간 빨리 뛰고 손끝이 따뜻해지며 눈이 맑아집니다. 이건 단순한 느낌이 아닙니다. 산소가 혈류를 타고 온몸을 순환하기 시작했다는 명백한 생리적 반응입니다. 서울대 노인의학 연구팀의 보고에 따르면 이런 복식 호흡은 65세 이상 노인의 근육 회복률을 1.5배 높인다고 합니다. 또한 운동 전 호흡을 조절한 그룹은 근육통을 절반 이하로 줄였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즉, 호흡은 약이자 예방입니다. 이 3단 호흡은 운동의 시작이자 마무리입니다. 운동 전에 하면 근육을 깨우고 운동 후에 하면 피로를 씻어냅니다. 하루 3번, 아침, 점심 잠들기 전 3분씩만 실천해 보세요. 이 간단한 습관이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고 근육에 필요한 산소를 채워줍니다. 호흡은 가장 오래된 운동이자 가장 과학적인 운동입니다. 단백질보다 비타민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공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소중함을 너무 쉽게 잊습니다. 지금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셔 보세요. 그 숨이 당신의 근육을 채우고 당신의 하루를 다시 일으키는 첫 에너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육을 위해 단백질을 떠올립니다. 닭가슴살, 달걀, 두유, 단백질 보충제. 하지만 단백질은 재료일 뿐입니다. 재료만 있고 현장에 일꾼이 없다면 아무것도 지어지지 않습니다. 그 일꾼이 바로 아침 습관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는 행동이 근육의 하루를 결정합니다. 이 시각은 밤새 쉬었던 근육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회복의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오전 6시에서 9시 사이 우리 몸의 근육세포는 인슐린에 가장 잘 반응하고 단백질 합성이 빠르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대부분 우리는 놓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물 한 잔과 햇빛입니다. 밤새 수분을 잃은 근육은 마른 스펀지와 같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면 혈액이 묽어지고 순환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 창문을 열고 햇빛을 5분만 쬐세요. 비타민 D는 단백질보다 중요한 근육 호르몬입니다. 햇빛 한 줌이 단백질 몇십 그램보다 강력한 회복 신호를 보냅니다. 두 번째 습관은 침대 위 10분 루틴입니다. 이미 2장에서 배운 발끝, 무릎 교차 움직임을 아침 공기가 가장 신선한 이 시간에 실천하세요. 이건 단순히 몸을 푸는 것이 아니라 근육에 오늘도 사용할 준비를 하라는 명령을 보내는 행위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아침 식사 리듬입니다. 단백질은 흡수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아침 식사 직후 30분 안에 간단한 움직임을 추가하면 근육 합성이 2배로 높아집니다.
일본 교토대 연구에서는 식사 후 20분 안에 아분만 걷거나 스트레칭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근육 유지율이 38% 높았습니다. 즉, 먹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것이 단백질을 깨우는 열쇠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습관을 들이세요. 아침마다 오늘도 내 다리가 움직여준다고 속삭이세요. 심리적인 메시지는 실제 생리 반응을 만듭니다. 뇌는 그 말을 듣고 실제로 근육에 회복 신호를 보냅니다. 이건 정신력이 아니라 생물학입니다. 단백질보다 중요한 건 리듬입니다. 아침물, 햇빛, 10분 루틴, 식사 후 움직임, 감사의 말. 이 5가지가 합쳐져야 단백질은 진짜 힘으로 변합니다. 근육은 단백질로 만들어지지만 그 단백질을 작동시키는 건 당신의 생활입니다. 지금 이 순간 커튼을 열고 햇빛을 한번 맞아보세요. 그 따뜻한 빛이 오늘 당신의 근육을 깨울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운동을 안 해서 근육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본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운동을 안 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잘못된 생활 습관입니다. 특히 3가지. 이 3가지 습관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근육을 망칩니다. 첫 번째는 오랜 앉은 자세입니다. 텔레비전 앞, 식탁 앞, 혹은 스마트폰을 들고 긴 시간 앉아있는 습관. 앉아있는 순간 엉덩이 근육과 허벅지 근육은 일하지 않습니다. 하루 6시간 이상 앉아있는 사람은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아도 근육 감소 속도가 2배 빨라집니다. 국제 노인의학 학회에서도 경고합니다. 하루 중 앉아있는 총시간이 노년기의 생존 기간을 예측한다. 가장 단순한 해결책은 30분마다 일어나 1분만 걸어주는 것. 이 1분이 근육의 생명을 지키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운동 후 방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고 나면 이제 됐다고 생각하며 바로 소파에 눕거나 간식을 드십니다. 하지만 그 30분이 근육을 성장시킬 골든타임입니다. 운동 직후 근육세포는 영양을 흡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단백질이나 수분이 들어오지 않으면 몸은 에너지를 근육에서 꺼냈으며 오히려 손실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운동 후에는 반드시 물 한 잔과 단백질, 그리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잘못된 수면 자세입니다. 엎드리거나 한쪽으로만 자거나 무릎을 과도하게 굽힌 채 자면 혈류가 특정 부위에만 몰리게 됩니다. 그 결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리가 무겁고 허리가 뻐근해집니다.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밤새 근육이 산소를 못 받은 상태입니다. 가장 좋은 수면 자세는 반드시 누워 무릎 밑에 작은 쿠션을 두는 것입니다. 이 자세는 혈류를 고르게 만들고 근육의 피로를 줄여줍니다. 이 3가지 습관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매일 반복되면 근육은 조금씩 시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계단을 오르다 무릎이 꺾이고 잠에서 일어나려다 허리가 굳어버립니다. 그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 탓이야. 하지만 아닙니다. 그건 습관의 결과입니다. 의학 논문에서는 이를 조용한 근육 파괴 증후군이라 부릅니다. 운동 부족이 아니라 생활의 무의식적인 자세가 근육을 해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 당신은 몇 시간을 앉아 있었습니까? 운동 후에는 어떻게 쉬셨습니까? 어젯밤에는 어떤 자세로 잠들었습니까? 이 3가지 질문이 바로 근육 건강의 진단표입니다. 근육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할 뿐입니다. 오늘부터 단 1분만이라도 움직이고 바르게 쉬고 편히 자는 법을 시작해 보세요. 그 단순한 실천이 근육의 나이를 되돌립니다. 제가 병원에서 근육 감소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건 나이가 아니라
패턴이었습니다. 70세 이상 환자들의 근육 상태를 보면 무릎 통증이든 허리든 손목이든 결국엔 놀랍도록 비슷한 공통점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운동의 불균형입니다. 대부분 걷기만 하거나 전혀 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걷기 운동은 분명히 좋지만 하체 근육만 쓰면 상체와 코어는 계속 약해집니다. 결국 몸의 균형이 무너지고 조금만 걸어도 어지럽거나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국립노인병원의 조사에 따르면 걷기만 한 그룹은 전신 운동을 병행한 그룹보다 낙상 위험이 1.7배 높았습니다. 즉, 한 부위만 강한 몸은 전체가 약한 몸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단백질 흡수 저하입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한다고 해도 위산 분비가 줄어들면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위가 약한 노년층은 고기나 달걀 같은 단백질을 먹어도 몸속에서는 영양 손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양보다 흡수율이 중요합니다. 콩, 두부, 미소된장, 들깨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소화가 빠르고 흡수율이 높습니다. 또한 근육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하고 있어 노년기 식단에 더 적합합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심리적 위축입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몸이 무겁고 피곤해집니다. 그 피로감이 자신감을 무너뜨리고 결국 나는 이제 늙었어 라는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정신이 움츠러들면 신경의 전달 속도도 느려지고 근육의 회복이 실제로 늦어집니다. 의학적으로도 스트레스가 코르티솔을 높여 근육 단백질을 분해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마음의 위축이 근육의 손실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공통점을 보면 한 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균형, 흡수, 마음. 이 세 가지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근육은 버티지 못합니다.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당신은 지금 어떤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식사는 충분히 흡수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스스로를 약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육은 정직합니다. 움직임을 주면 반응하고 자신감을 주면 회복합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의 데이터에서 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근육의 나이는 나이가 아니라 습관과 마음의 평균치로 결정됩니다. 오늘부터 균형 잡힌 움직임, 소화 잘 되는 단백질, 그리고 나는 회복 중이다 라는 마음을 시작해 보세요.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이 세 가지를 지키는 사람은 80세 이후에도 스스로 걷습니다. 단백질은 근육의 재료입니다. 하지만 재료가 많다고 집이 저절로 지어지지 않듯 단백질도 많이 먹는다고 근육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섭취는 몸에 부담을 주고 간과 신장을 피로하게 만들어 근육 회복을 늦춥니다. 노년층의 단백질 섭취에서 가장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고기를 많이 먹으면 근육이 늘어난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입니다. 위산 분비가 줄고 소화 효소가 약해지는 나이에는 과도한 동물성 단백질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습니다. 분해되지 못한 단백질은 장 속에서 독성 부산물을 만들고 이 독소가 혈류를 타고 전신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근육통, 피로감, 식욕 저하로 이어지는 숨은 원인입니다. 단백질의 양보다 중요한 건 질과 타이밍입니다. 한 번에 많이 집어먹는 대신 하루 3끼에 나누어 천천히 섭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두유나 삶은 달걀 1개, 점심에는 생선이나 두부 반모, 저녁에는 미역국이나 된장국 안에 콩 단백질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균형 있게 분산시키면 몸은 부담 없이 흡수하고 근육으로 보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흡수를 돕는 조합입니다. 비타민 B6, 마그네슘,
오메가3는 단백질이 근육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돕습니다. 단백질만 따로 섭취하면 효율이 떨어지지만 이 영양소들과 함께 섭취하면 효과가 배로 높아집니다. 그래서 전체가 진료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단백질만 챙기지 말고 그 단백질이 갈 길을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단백질의 출처를 바꿔야 합니다. 고기보다 콩, 두부, 들깨, 귀리, 검은 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흡수율이 높고 혈관에도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특히 콩 단백질에는 류신 르치네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이 근육 합성을 직접 자극하는 신호물질입니다. 미국 스포츠 영양학회는 노년층의 근육 회복을 위해 류신이 풍부한 식물성 단백질을 권장합니다. 그렇다면 하루의 단백질은 얼마나 필요할까요? 몸무게 1kg당 1.11 아기 적당합니다. 즉 60pk라면 하루 60분빌 77kg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오히려 간의 부담만 늘어납니다. 이 수치는 젊은 사람보다 조금 적지만 흡수율이 좋은 식물성 단백질로 채우면 근육 회복 속도는 아무런 손실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적게, 자주, 균형 있게입니다. 단백질은 숫자가 아니라 리듬입니다. 많이 먹는다고 근육이 늘지 않습니다. 흡수되지 않은 단백질은 낭비이자 독소가 됩니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더 먹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먹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육을 살리고 몸을 가볍게 만드는 길입니다. 근육은 나이를 먹어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약해지면 그 순간부터 회복은 멈춥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은 진실은 이것입니다. 근육을 가장 빠르게 망치는 것은 나이도 음식도 아닌 두려움입니다. 넘어질까봐, 다칠까봐, 혹시 또 무릎이 아프면 어쩌지? 이 불안감이 몸을 멈추게 만듭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는 동안 근육은 2배 속도로 줄어듭니다. 의학적으로는 이것을 심리적 낙상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실제 부상보다 넘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근육을 위축시키고 균형 감각을 흐리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한 76세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한 번 넘어져서 허리를 다친 뒤 그날 이후로 밖에 나가기를 두려워하셨습니다. 선생님, 걷기만 하면 무릎이 흔들려요. 검사를 해보니 부상은 이미 다 나았는데 근육은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서워서 쓰지 않으면 근육은 조용히 사라집니다. 신체는 마음의 명령을 따릅니다. 뇌가 움직이지 말라고 판단하면 신경 전달이 줄고 근육은 스스로 힘을 끕니다. 반대로 움직여도 괜찮다는 신호를 받으면 몸은 즉시 회복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건 단순한 정신력이 아니라 신경과학입니다. 서울의대 노인신경과 연구팀의 실험에서 낙상을 두려워하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동일한 나이, 동일한 근력 수준이었지만 두려움이 큰 그룹은 3개월 만에 근육량이 평균 12% 감소했습니다. 반면 움직이면 회복된다는 긍정적 믿음을 가진 그룹은 오히려 근육이 8% 증가했습니다. 즉, 생각 하나가 근육을 줄이거나 늘립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첫째, 작게 시작하세요. 침대 옆에서 손을 짚고 1분만 서 있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몸은 그 작은 성공을 기억하고 다음 날엔 조금 더 쉽게 일어납니다. 둘째, 넘어질 공간을 정리하세요. 매트, 낮은 조명, 미끄러운 바닥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안정감이 높아집니다. 셋째, 누군가와 함께 움직이세요. 혼자 할 때보다 옆에 사람이 있을 때 뇌의 공포 신호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근육은 단지 단백질 덩어리가 아닙니다. 당신의 용기를 증명하는 세포입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근육은 말합니다. 괜찮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두려움을 없애려 애쓰지 마세요. 그저
두려움과 함께 움직이세요. 그 순간부터 당신의 근육은 다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새 운동화가 아니라 괜찮다는 한마디의 용기입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근육은 다시 당신 편이 됩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순간은 환자가 다시 걸을 때입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은 시간의 증거입니다. 몇 해 전 한 81세 남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허리 디스크 수술 후 근육이 빠르게 줄어 혼자 화장실도 가기 어려운 상태였죠. 그분은 늘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끝난 게 아니라 멈춰 있을 뿐입니다. 근육은 아직 당신을 기억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침대 위에서 하루 10분씩 발끝 움직임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리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주 뒤 발목이 조금 움직였고 한 달 후 무릎이 스스로 굽혀졌습니다. 3개월째 되는 날, 그분은 제 앞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선생님, 저 혼자 서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병실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그 후 재활을 꾸준히 이어가며 지금은 하루 2번 산책을 합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75세 여성 환자, 고관절 골절 후 걷기 불가 판정. 아들이 휠체어를 밀고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발로 다시 걸어서 시장에 가고 싶어요. 그녀는 침대에서 할 수 있는 회복 운동을 매일 반복했습니다. 다리 들기, 호흡, 무릎 접기, 단 10분씩. 3달 후 그녀는 손잡이를 붙잡고 천천히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6달째 아들과 함께 걸어서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그날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선생님, 저는 제 발로 걸었어요. 이 2 사례는 단순한 회복이 아닙니다. 근육의 재생과 마음의 재건이 동시에 일어난 증거입니다. 근육은 사용하면 살아나지만 희망은 믿을 때 살아납니다. 의학적으로도 희망은 회복의 속도를 바꿉니다. 미국 듀크대의 연구에서 나는 회복 중이다라고 하루 한 번 말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재활 기간이 17% 단축되었습니다. 뇌가 믿으면 몸은 그 믿음을 따라갑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다리는 여전히 회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번의 움직임이 내일의 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말할 겁니다. 선생님, 저 혼자 걸었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기적입니다. 하지만 그 기적은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은 어쩔 수 없지요. 하지만 과학은 다르게 말합니다. 근육은 늙지 않습니다. 단지 사용을 멈춘 시간을 기억할 뿐입니다. 그리고 자극을 받는 순간 다시 깨어납니다. 근육세포는 놀라운 회복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위성세포, 새텔라이트 셀라고 불리는 작은 세포들이 근육 속에 잠들어 있다가 움직임이나 자극을 받는 순간 새 근육세포로 변합니다. 이 세포들은 나이가 들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기다릴 뿐입니다. 즉, 70세의 몸에도 30세의 기억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캐나다 맥길대 연구팀은 70대 노인들을 대상으로 6주간 가벼운 근육 운동을 시행했습니다. 놀랍게도 단 6주 만에 근육세포의 활성도가 40대 성인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들의 얼굴이었습니다. 내 몸이 아직 반응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요. 그 말 속에는 감격, 안도, 그리고 자신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의 구조물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당신의 삶의 리듬이 담겨 있습니다. 젊은 시절
걸었던 거리, 아이를 안고 일어섰던 그 힘, 매일 계단을 오르내리며 쌓은 기억, 그 모든 것이 근육의 언어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그 기억을 다시 깨우는 것입니다. 그건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단 10분의 움직임, 단 한 번의 호흡, 단 한 걸음의 의지면 충분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느려질 뿐 죽지 않습니다. 느리게 반응하는 건 몸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근육은 언제든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몸이 아니라 삶의 속도를 바꿉니다. 빠르게 걷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그게 진짜 회복의 길입니다. 이제 거울 앞에 서서 조용히 말해보세요. 내 몸은 늙었지만 내 근육은 아직 살아있다. 이 말은 주문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오늘의 한 걸음이 내일의 기억이 되고 그 기억이 다시 당신의 몸을 살립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근육의 회복은 몸이 아니라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순간, 침대 위 10분이 당신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근육은 몇 년 동안 당신을 지탱해 왔습니까? 아이를 키우고 일하고 가족을 위해 수없이 일어서던 다리. 그 근육은 여전히 그때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단지 오랫동안 불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제 그 이름을 다시 불러주세요. 무릎, 허벅지, 발끝, 팔. 수고했다. 이제 다시 함께 걷자. 그 말 한마디가 회복의 시작입니다. 근육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써주면 반응하고 당신이 믿으면 회복합니다. 오늘 10분의 움직임이 내일 1시간의 걸음을 만듭니다. 그리고 1년 후 그 다리는 다시 계단을 오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쉬면 늙고 움직이면 산다. 의학도 경험도 데이터도 이 진리를 증명합니다. 나이는 숫자입니다. 근육은 기억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언제든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발끝을 천천히 움직이세요. 그 작은 움직임이 당신의 근육에게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메시지를 보낼 것입니다. 이제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다시 시작할 용기를 줄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당신의 참여가 또 다른 사람의 회복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약해지는 존재가 아니라 다시 강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지금부터, 오늘부터 당신의 근육은 다시 깨어납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